현실은 언제나 소설보다 더 충격적이거든요. 단지 질병에 걸렸고 그걸 몰랐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동선이 다 추적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볼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희선입니다. 최근에까지는 247의 모든 것 퇴고하고 이러면서 지냈고요. 낮에는 강아지랑 산책하고 일하고 저녁에는 책 읽고 글 쓰고 영화 보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약사로서의 일은 되게 정확하거나 엄밀한 거를 좀 요구하는 편이라면 소설가로서의 일은 좀 그런 데서 벗어나서 창발한다 그러나? 이런 게 필요한 거라서 저한테는 일종의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간의 시너지를 일으켜주는 것 같아요. 약사 일 할 때는 이쪽 일에서 머리를 식히는 것 같이 되고 소설 쓸 때는 이제 약사 일에서 벗어나서 환기되는 느낌이 들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풀타임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집에서 강아지 돌보고 소설은 이제 요새는 밤에 쓰고 있어요. 집에서 주로 쓰는 편이고 그게 거의 제 루틴인 것 같아요. 이 책은 하나의 팬데믹이 다시 온 어떤 근미래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쓴 거고요. 등장하는 전염병이 변종 니파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인데 WHO나 이런 데서 자주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이제 끝까지 질병이 치료되지 않은 어떤 확진자가 인류에 의해서 우주로 추방되어 가지고 거기서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그리고 슈퍼 전파자라고 해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됐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약간 그런 생각에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연재하던 당시가 팬데믹 중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게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사건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본인이 그런 병에 걸린 줄 당연히 몰랐기 때문에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슈퍼 전파자가 돼가지고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악마화되는 거를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분이 믿고 있던 종교가 무엇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단지 질병에 걸렸고 그걸 몰랐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모든 동선이 다 추적되고 그걸 보면서 되게 무섭다, 으시시하다,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들이 247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렇다, 뭐 이래서 이랬을 거다 라고 말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다는 걸 왜곡되고 확대되게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써서 소설을 전개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과 진상을 구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실제로 일어난 과정을 하나하나 다 끝까지 파헤쳐보는 게 진상을 밝힌다 그러잖아요. 객관적인 어떤 진상이 딱 밝혀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으로 숨겨진 어떤 사연 이런 것까지 더 들어가 보는 것이 이제 진실을 또 찾아가는 과정일 텐데 그러니까 과학적인 일들 말고 사람 사이의 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실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회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뭐 누구의 설명을 듣거나 미디어를 통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나 스스로 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매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무래도 해열제를 만들어주는 쪽에 속하지 않을까. 코로나19 때 과도하게 봉쇄되는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 많이 거기에 투영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데 끌리거든요. 뭔가 장롱문을 열면 안에 뭐가 숨겨져 있고 이런 거. 비밀의 공간에 뭔가 있으면 저도 결국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얘기를 다시 떠올리자면 어디에나 체온을 감지하는 기기
가 설치돼 있었잖아요. 결국엔 이게 잡아내는 건 열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해열제를 먹고 한 30-40분에서 1시간 있다가 들어가면 그냥 통과가 가능하니까 되게 맹점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 발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해열제를 관리 대상 의약품이라는 걸로 지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실제로 중점 관리 대상 의약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 전까진 비아그라 같은 것도 중점 관리 대상 의약품으로 개수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관리를 해야 돼요. 해외에서는 마약류나 이런 걸로 분류가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랑 똑같이 취급되는 의약품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해열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독자분들께서는 이걸 읽으실 때 나는 코로나19 때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언젠가 또 다른 팬데믹이 왔을 때 또 그때 나는 어떤 자리에 내가 서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코로나 때 일어난 되게 많은 일들이 현실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현실은 언제나 소설보다 더 충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열제가 관리가 되는 어떤 상황도 현실보다는 덜 충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험한 감염병이 실제로 유행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공중보건을 위해서라도 봉쇄나 격리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봉쇄되는 사람들의 안전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이를 균형을 맞춰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초기에 코호트 격리됐던 많은 분들이 꼼짝도 못하고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죽음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염병이 또 만에 하나 돌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균형을 찾는 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 소설에 동물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소설에 나오는 감염병이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인간은 그래도 전염병이 돌면 치료를 해주려고 하지만 가축으로 키워지는 동물들은 다 죽여서 매몰하는 우리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팬데믹의 아주 작은 불씨로 시작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볼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뭔가 얻는 게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재밌는 독서를 기원합니다.